쉽게 잘 낫지 않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쉬운데 쉽지 않은,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여기 뭐가 잘못 잡힌 것 같은데 잠깐만 수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계세요. 음, 잠시만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지금 다르게 잡혀 있네요.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좀 됐네.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준비했던 내용이 좀 부드럽지 않았네요. 카메라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귀담아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발가락에 미친 남자 발미남 손태석입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고 재발하는 이유를만 알아낸다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는데 아직까지 이 세 가지를 국내외 어떤 전문가도 다 해결하지 못했죠. 하지만 감히 발가락을 가지고 발가락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뛰어든 사람이 손태석입니다. 발미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40회에 들어서면서 기념해서 제가 40이라는 숫자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 무릎 통증을 해볼게요. 이 무릎 통증은 한 번 시작되면 좋아졌다 재발하고 좋아졌다 재발하는 부분이 재발하면 반드시 점점 통증과 정도가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가장 어려워하는 관절, 그러면 무릎 관절, 이 무릎 통증을 없애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주변에 이러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따 끝나면서 다음 화요일 날, 다음 화요일 날은 어떤 제목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건의해 준다면 여러분의 의견에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의 원인. 야, 이게 참 대단한 얘기죠. 이 무릎 통증의 원인만 찾아낸다면 무릎 통증. 발미남이 만난 이 무릎 통증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이상하리만큼 왼쪽에 통증이 생기신 분은 계속 왼쪽에 생기다가 이게 오른쪽으로 옮겨지는 거.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계속 오른쪽에 생기다가 왼쪽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옮겨지는 것들이 우리 중장년층의 연령대에 비하면 굉장히 10년, 20년, 30년 오래 걸리다가 이게 옮겨지는데 제가
발가락을 계속 보면서 나의 연령대가 내려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양쪽의 무릎이 같이 문제가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래서 무릎 통증의 원인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던져보니까 이 무릎 통증이 원인이 뭘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제도권이나 대체학이나 쭉 가보면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는 원인은 인대 손상이라든가 연골 손상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근막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긴 거죠. 관절에.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대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노화로 풀었어요. 노화로. 그래서 제가 발가락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고 아이러닉했던 것이 이 노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증거를 하나씩 하나씩 모아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자료가 수립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릎 통증은 여기 기록된 것 외에도 외부 충격에 의한 무릎 통증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리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어릴 적에 무릎을 많이 부딪혔다가 통증은 없었지만 나중에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발가락 코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타나는, 무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 제가 이 무릎 통증의 원인을 찾아낸 것은 그러면 질문을 해봤어요. 왜 인대 손상이 올까라고 전문가들을 만나가지고 자꾸 물어보기 시작하니까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8, 90%가 많이 사용해서요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요, 걸음을 걸으면 오른쪽과 왼쪽 무릎을 같이 사용하는데 왜 왼쪽만 문제가 와요? 왜 이 사람은 오른쪽만 문제가 오고 왜 이 사람은 양쪽 다 오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면 그 어떤 전문가도 저에게 답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찾았습니다. 발가락 코어로 보는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코어 그러면 제가 화요일 이 시간만 되면 다 설명드리죠. 뼈, 근육, 신경. 발가락의 뼈, 발가락의 근육, 발가락의 신경을 코어라 그러는데 발가락 코어는 뼈, 근육, 신경은 모든 사람의 신체 활동을 주관하고 있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 그러면 신체 활동, 운동, 일상생활 이거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발가락들이 일그러지고 틀어지고 부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단어를 붙였죠. 밸런스와 운동 능력이다 그래요. 밸런스와 운동 능력은 다르게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 좋을 때 무릎 통증 왜 생기냐 물으면 밸런스와 운동 능력, 밸런스가 좋지 않고 무너지고 운동 능력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운동이 된다는 걸 알게 해줘요. 이 잘못된 운동은 제가 몇 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처음 들어온 분이 계실 거예요. 잘못된 운동은 뭘 잘못된 운동이라 말하냐면 내 자신의 전체적인 밸런스,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운동하는 거, 생활하는 거, 또는 신체 활동하는 거, 이게 모두가 잘못된 운동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운동을 갖다가 잘못된 운동이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본인을 아프게 하는 운동을 잘못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엄격히 줄어드는 운동, 움직이지 않은 것, 이게 정말 잘못된 운동입니다. 사람은 발가락, 코를 통해서 부지런히 적정선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요즘 맨발 걷기라든가 만보 걷기 많이 나오고 있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코어에 의해서 전체 전신의 코어가 틀어지게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 냐면 발가락 코어가 틀어지면 반드시 전신의 코어가 틀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틀어지냐? 얼굴까지 틀어지는데 눈의 크기가 다른 것도 광대뼈 크기 다른 것도 발가락 코어가 좌지우지하더라를 저는 발견해서 앞으로도 계속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해볼게요. 자, 무릎 통증, 요거는 뭐냐면 기존의 제도권, 병원이나 대처약에서 볼 때는 앞병원, 인대 손상이라든가 연골 손상,
근육 근막통, 관절염, 기타 등등 노화에서 온다는 건데 발미남은 물론 그런 부분보다 더 큰 범주가 있습니다 하고 찾아낸 것이 뭐냐면 발가락 코어의 틀어짐, 밸런스가 무너짐 또는 밸런스가 무너지면 운동 능력이 떨어짐. 이거는 뭔 말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손가락이나 움직이지 등처럼 발가락, 코어가 움직여지지 않은 걸 갖다가 잘못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은 1m, 10m를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발가락, 코어는 전혀 생각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반응한다면 잘못된 운동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곧 나를 아프게 만드는 운동이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내용이 정리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릎 통증의 원인은 뭐냐면 발가락, 코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해서 오늘 증거자를 준비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의 현실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거죠. 무릎 통증 현실. 이게 굉장히 제가 와닿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 이후로부터 쭉 보면 제도권의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 원장님들 또는 신경외과 전문 원장님들이 말로 행동이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대부분이 뭔가 통증이 생기면 안정을 취하세요. 움직이지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인데 최근에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근데 오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약 여기 한 6분 정도가 돼요. 다 보게 될지 중간에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평촌서울나병원의 김진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질환 설명과 운동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대 여자분들이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지금 20대 분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프시죠? 20대 분들 무릎 많이 아파요. 20대 여자분이 관절이 어떻게 닳았겠어요. 무릎 아픈 이유 중에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방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를 왜 얘기 드렸냐면 운동과 너무 연관이 많아요. 내 근육이 작냐 안 작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대 분들 내가 뭐 젊은데 근육 좋겠지, 나는 당연히 좋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작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줄자 집에서 줄자로 내 허벅지 동그란 뼈 있는 거 손가락 2개 위 정도를 이렇게 줄자로 재보세요. 허벅지 둘레가 여자분들 한 36, 남자분들은 한 40에서 좋은 분들은 한 50까지 나와요. 무릎 아파서 오신 분들 MRI 찍어도 이상 없고 엑스레이 찍어도 이상 없는데 재보면 대부분 35, 뭐 34 이래요. 그 작은 근육으로 사니까 무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무릎 앞쪽에 있는 연골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통증을 느끼는 게 이제 전방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이에요. 이런 자,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금방이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아는데 지금 지칭하는 병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은 안쪽과 바깥쪽과 위와 아래와 뒤쪽, 바깥쪽, 안쪽 다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 그러면 어느 하나 지칭할 수 없고요. 지금 제가 언급한 것처럼 무릎 앞쪽에 아래, 위, 바깥, 안쪽, 무릎 뒤쪽에 아래, 위, 바깥, 안쪽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다양한 통증을 이해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폭넓게 이해가 될 거고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곧 지금 근육이 작아졌다는 것도 있지만 근육이 틀어졌다는 거에 초점만 주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틀어지면 반드시 무릎 주변과 다른 부분도 같이 통증이 생기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참고로 하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집에 가서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2주 뒤에 와서 주사 맞고 일주일 좋았는데 일주일 되니까 다시 아파요.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 주사 얼마 가요? 이 주사 얼마 가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저 맨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저 같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러면 운동을 많이 했는데 허벅지가 크고 굵은 사람도 무릎 통증이 오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증후군에만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 발미남이 드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좀 연세가 올라가시면 흔히들 아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정상보다 얇아지고 닳고 그게 통증을 유발하고 점점 심해지면 연골이 없으니까 다리가 오다리가 되어가고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연골을 아껴 써야 될까요? 운동해야 될까요? 아껴 써야 된다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연골은 적당히 자극을 주면서 운동하면서 쓰셔야 돼요. 여기서 좀 잠깐 끊겠는데요. 적당히 운동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구분을 못 합니다. 얼만큼 하는 게 적다 같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계속 의논할 것은 뭐냐면 밸런스를 확인하고 운동하는 거. 밸런스의 정도와 운동 능력 정도를 확인하고 운동해서 그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적당한 운동.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또 보도록 할게요. 80세 할머니 무릎과 40대 무릎 사진이에요. 당연히 연골 벗겨진 이쪽이 80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반대입니다. 자, 이 좋은 쪽이 80대 할머니고 저 벗겨진 게 40대 분이에요. 80대 자, 여기서 한 번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신체의 모든 통증은 나이하고 비례한다가 아니라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화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 틀어진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비례하게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나는 거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 할머니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골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셨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아쿠아로빅을 그렇게 즐겨 하셨대요.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나이 먹는다고 관절염이 오지 않는다. 꼭 오는 것은 아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요. 관리만 잘하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발미남이 자세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뒤지고 국내외 자료를 뒤져봐도 자세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없더란 말이에요.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반드시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확인하고 운동하거나 신체 활동을 하면 반드시 건강에 가깝게 되고 확인하지 않고 하면 나의 밸런스, 나의 운동 능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반드시 잘못된 운동으로 내가 내 자신을 아프게 하는 운동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네, 그러면은 무릎에 좋은 운동법,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운동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든지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의자만.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쭉 펴시는 거예요. 자, 여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거를 본인이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다시 또 발목은 약간 위로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하나, 여기다 힘 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10번씩 15회씩 좀 쉬었다가 다시 반복 한 3세트.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자, 바닥에서 다리 쭉 펴고 여기다가 수건 넣으세요. 수건. 그래서 수건 놓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발한 것 중에 삑삑이라 그래서 요거 애들 장난감 이렇게 삑삑 소리 나는 거 있어요. 넣으시면 약간 이렇게 무릎이 뜨겠죠? 이 상태에서 자, 누르기야, 누르기. 꽉 기지개 펴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마찬가지. 한 10회에서 15회 하시고 좀 쉬었다가 반복해서 한 3세트. 중요한 거 첫 번째 무릎이 쭉 펴지셔야 돼요. 내가 무릎이 지금 딱 폈는데 바닥에 무릎이 안다.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일은 뭐 거의 불가능하실 거고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시간 내셔서 운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수술을 하기 전 무릎이건 수술을 한 후 무릎이건 똑같습니다. 수술을 한 사람도 이 운동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정리해드리면요. 지금 이 원장 선생님이 얘기한 운동이 굉장히 좋은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미남이 그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 보니까 코, 그러니까 뼈, 근육, 신경이 틀어져 있다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런 자세와 운동을 했을 때 정상적인 모양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들을 잡아서 운동하게 했더니 이 통증이 빨리 풀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만들어 놓은 코, 뼈, 근육, 신경이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면 똑같이 마모됩니다. 그 이유가 운동 열심히 해도 아픈 사람들, 많이 해도 혹시 큰데도 아픈 사람들이 이거 거기 공부하셨다가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볼게요.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죠?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정렬해서 근육 움직여야 강한 됩니다. 다리, 무릎 여러분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릎 아프실 일 없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자, 오늘 참여하시고 보여주신 원장 선생님의 방법이나 말씀을 반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모두 옳은 얘기지만 거기 덧붙여서 몇 가지 요소만 더 정리해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만 계세요. 자, 틀어진 관절과 근육,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봤더니 오늘 준비한 자료들 뒤에 있습니다. 발가락 코어가 틀어지니까 사람이 섰을 때 모든 체중이 몰리면서 그것이 발관절을 드러나버리고 그것이 발목을 틀고 정강이를 틀고 무릎을 틀어버리고 이 허벅지를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가 종아리 속에 허벅지 속에는 크고 작은 근육들이 있는데 엉켜서 틀어지는데 굳어있더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마비라는 개념을 보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움직여도 발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모르고 움직이든 열심히 해가서 바르게 운동을 하든 관계없이 뭐냐면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코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뼈, 근육, 신경을 확인하지 않고 하는 운동은 대부분 8, 90%가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서 점점 아프고 다치고 재발되게 하더라에 초점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 발가락 코어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음 화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발가락 코어와 무릎 통증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목을. 자, 발가락 코어는 지금 뼈, 근육, 신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구조다, 모양이다,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발바닥에서 보는 발가락 코어의 구조, 모양, 형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무릎 아프네. 그러면 본인이 더 쉽게 또는 잘 전문가 지도받아 해도 바른 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구조가 틀어져 있구나. 모양이 틀어져 있구나. 형태가 틀어져 있구나. 요거 얘기죠. 그러면 무릎 통증이 바로 연결되는구나. 이걸 모르고 1년, 5년, 10년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더 아프게 만들고 반복되게 한다는 거. 이게 발미남이 드리는 정보이고요. 오늘 뭐냐면 이 발가락 코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구조, 모양, 형태를 조금 영어를 넣으면 밸런스, 한글로는 균형이라고 그래요. 모양이 좀 일그러진다.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뭐냐면 여기 잘못된 운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그러진 거 확인하고도 계속 움직이면 더 많이 일그러뜨린다 이 뜻이 돼요. 잘못된 운동은. 근데 이게 운동 능력이나 그죠? 밸런스 능력이나 모든 것이 향상되기보다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바로 이걸 만들어냅니다. 요거, 통증을 만들어내는데 이 무릎 통증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찾는 거잖아요. 통증을 바꾸고 싶어요가 대부분인데 이걸 바꾸는 거는 아까 염증입니다, 뭡니다 그러는 건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치료를 아무리 해도 시간이 지나고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 보면 더 심해져 간다는 걸 확인하는 거는 누구나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좀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발민은 뭐냐면 이게 잘못된 운동이라 그러면 뭐냐? 바른 운동이 있지 않겠어? 바른 운동이 뭘까? 이거죠. 그래서 발가락 코, 가장 아래에 있는 발가락 코의 구조, 모양, 형태를 잘 분석하면 바른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향상이 돼요. 운동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무게도 많이 들고요. 점프도 많이 하고요. 걸음도 잘 걷고요. 멀리 가게 되고요. 통증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찾은 것은 뭐냐면 발리함이 모든 사람의 통증은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고쳐도 본인이 계속 아프게 한다면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발견하고 바른 운동으로 전환시켜 놓으면 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될 때, 밸런스가 향상이 될 때는 반드시 개선이 나타나는구나. 일그러진 발가락을 밸런스를, 구조를, 모양을, 형태를 잡아놨더니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어? 뭐야? 밸런스 능력도 향상되니까, 아, 통증이 사라지더라. 요걸 찾아냈어요. 그러면 오늘 들어오신 분들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이걸 할 수 있겠죠? 개선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발가락 코어에서 운동으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가락 코어는 모든 사람의 속 걷는 신체 활동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든 신체 활동, 일상생활, 실생활, 움직이는 모든 운동을 저는 운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잠자는 것도 운동이다. 내가 밥 먹으러 하는 것도, 친구 만나러 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운동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 활동 속에서 무릎 통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풀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그러면 요거는 누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할 수 있다에 초점이 됩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알고 넘어가겠어요. 발가락 코 그러는데 이 발가락 코가 뭘까?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발가락 코를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발가락 코가 발가락 한 지가 내가 26년이 가까이 됩니다. 이제는 발가락의 뒤에 코를 넣어서 핵심, 발가락 핵심이 뭘까? 발가락의 중심이 뭘까에 오늘 초점 맞춰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요. 발가락의 뼈. 이 지골중족골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발가락, 보이지 않는 발가락인데 이것이 서 있을 때의 구조와 걸을 때의 구조가 접지 면적이 닿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적 자세이냐, 동적 자세이냐, 서는 것이냐, 걷는 것이냐, 뛰는 것이냐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발가락 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코어의 첫 번째는 이 발가락 뼈에 초점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발가락 뼈들은 하고 걷는 거에 가장 근간이 되고 이 뼈들을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발가락 코어로는 이겁니다. 뭐냐? 발가락의 근육이라고 그래요. 근육인데 이 근육을 바라보다 보니까 총 무릎 이하에서 움직이는 근육들이 모두 25개가 됩니다. 25개가 되는데 이 25개의 근육이 모두 발가락이 바로 움직여지게 도와주는 근육들인데 이 근육들이 하나같이 틀어져서 굳어 있거나 마비되어 있어요. 못 움직여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런 것이 하기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본인 종아리를 한번 보세요. 종아리가 움직일 때 근육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 코어 근육이 살아있는 거고요. 종아리가 안 보이고 띵띵 부어있는 분들 또는 부어있지 않고 날씬한데 근육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은 코어들이 굳었거나 마비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분들은 발가락을 본인이 움직이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발가락, 코, 근육의 외제근이라고 합니다. 무릎과 발목 사이에 있는 근육들. 이거는 힘이 강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것은 발가락 끝으로 다 연결되는 근육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가락이 안정적으로 해서 움직여주고 도와주는 근육도 굉장히 굵은 근육이 많은데 근본적인 것은 발가락의 지면이 닿는 부분이 안정적이어야 관련된 근육들이 안정이 돼서 힘을 쓸 수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으면 관련된 근육의 파열이나 통증, 긴장 정도, 끊어짐 정도, 틀어진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사실적인 근거가 될 거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외제근 플러스 뭐가 있냐면 내제근이라고 그래요. 발바닥 속에 들어있는 거. 발바닥에도 내측이냐 외측이냐 해서 또 신경이 구분돼서 근육이 구분되지만 나중에 그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발바닥 반대편에 발등에도 근육들이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잘 움직여져야만이 뼈들이 잘 움직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뼈 근육이 동시에 잠들어가고 굳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발가락에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은 자,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허리와 꼬리뼈인데 굵게 내려오죠. 굵게 내려와서 쭉 내려가서 발가락 끝까지 연결되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우리가 좌골신경이라고 하는데 발미남은 발가락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내려와서 종아리 이하에서부터 근육을 직접 관리합니다. 종아리 뒤쪽, 종아리 옆에, 앞에 이걸 다 본인이 된다. 신경이 관장하면서 움직이실 때 사인을 보내고 합니다. 피부로 감각을 유지하고 근육으로 운동을 주관하는 것이 신경이 하는 일인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요추 4, 5번과 천추 1, 2, 3번에 출발하는데 이것이 곧 허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발가락의 모양, 형태, 구조에 이상이 와서 뼈, 근육, 신경이 문제가 오면 반드시 허리에 문제가 온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곧 출발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가락 코. 발가락 코에는 뼈, 근육, 신경. 발가락 뼈, 발가락 근육, 발가락 신경을 세 개를 묶어서 발가락 코라고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가락 코의 밸런스, 구조, 모양, 형태가 일그러지면 우리 몸 전체의 구조, 모양, 형태의 밸런스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는데 발가락 코어와 무릎 통증의 첫 번째 증후입니다. 오늘 잘 보이시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곳에 딱 자세히 보면 발바닥 중심인데요. 발바닥 중심인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무릎에 통증이 만들어지면 이분은 양쪽의 무릎이 이상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그러면 발등에서 볼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발등에서 볼 때. 그러면 이분은 지금 심장 방광 문제라든지 폐기관지 문제라든지 또는 골반 전반적인 부분, 허리 문제까지 자꾸 좀 더 심해져 갈 수밖에 없는 현태 발가락 코어를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제가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 발가락 코어를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 사람은 아무리 집중해서 다른 운동 받고 싶어도 모든 움직임이 이 사람의 모든 걸음걸이 움직임이 잘못된 운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펑크난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 보시면 돼요. 펑크난 줄 모르고 속력을 5단계 맞춰서 80km, 100km, 120km 달려버리면 그 자동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살 나겠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등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신 것처럼 발 관절의 정렬이 이상이 오고 발목도 좌우가 틀어지면 다르죠. 그러면 정강이 근육 뼈도 틀어지면 다르고 이 틀어진 것은 비복근과 가자미근 또는 안쪽, 뒤쪽, 바깥쪽 전체 근육이 틀어짐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져서 굳어버립니다. 늘어져서 굳어버리는 것, 짧아져서 굳어버리는 이 근육들이 근거들이 지금 다리의 모양, 구조, 형태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대상자로 볼 때는 우측이 되겠죠. 지금 요 좌측을 보면 좀 덜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지 또 불편할까요? 누가 봐도 우측의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구조적인 걸 가지고 밸런스라고 표현하고 이 밸런스가 무너진 것은 운동 능력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러니까 구조적 회복을 하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의 발을 보면 다르죠? 구조가 다른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공통된 특징이 있죠. 발바닥 중간 부분, 내측이라고 합니다. 내측. 여기가 설상골 아래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름이 잡히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발관절 정렬이 비정상적으로 틀어지고 있다 나타나는 겁니다. 구조가 틀어지니까 늘어나는 피부, 늘어나지 않는 피부. 그러니 주름이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신체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이런 주름과 발바닥 구조가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확인된 증거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허리 쪽이 있는데 허리는 협착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보폭이 넓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폭을 넓히라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의 발가락 코어는 넓은 보폭을 감당할 만큼 운동 능력이 안 되니까요. 이런 분한테 5cm, 10cm 지금 걸음을 더 넓히세요 이래 버리면 가능할까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분들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넘어져 다치면 아주 큰일 나죠. 뭐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분은 과거에는 두통 쪽으로 많이 오다가 지금은 멍한 머리들, 띵한 머리, 집중력이 절대 안 되는 거. 우리 불멍, 물멍 이런 데 들어봤죠? 멍 때리는 거.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집중이 안 나옵니다. 여기 잘. 그런데 이런 분일수록 신체 밸런스 딱 바꿔놨더니 효과는 빨리 보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심하다는 뜻입니다. 심하다는 뜻이죠. 이런 분들의 발등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조금은 화면이 좀 흐린 것 같은데 엄지발가락 발톱 모양이나 나머지 발톱들이 무좀 기운이나 비정상적이죠? 이런 분들은 좀 더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복합적으로 많이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미남은 이런 발, 그러니까 지금 무릎 통증 2번의 대상자처럼 이런 분의 발바닥을 갖다가 복합성발이라고 해요. 평발과 까치발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아픈 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 다리는 어떨까요? 이분은 고관절 부분이죠. 고관절 부분이. 중심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틀어져 있고. 여기가 펴져버렸죠. 쭉. 이런 부분들. 발가락 끝이 돼서 납이 납작한 부분들. 이런 분들은 외제근을 많이 사용하는데 내제근이라고 하죠. 발바닥과 발등에 있는 근육들이 다 잠들어 버리신 분들.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 걸음걸이 할 때도 보고 확인하고 이런 분들은 걸음걸이 지도는 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코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밸런스와 운동량이 변화가 오면 반드시 발 전체의 구조가 바뀌더라가 발미남이 드리는 정보를 보시면 되고요. 이 또한도 좌우의 모양이 다르죠. 이래서 이 영향이 머리끝까지 밸런스가 틀어지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빨리 가고 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분입니다. 이분은 보면 부모님들 이름을 봤죠. 똑같은 내용이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강하게 잡혀 있는 분들을 이분도 양쪽 다 안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 오른쪽만 잡혀 있다면 그러면 오른쪽만 안 좋은 거고 왼쪽만 잡히면 왼쪽이 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지금 현재로는 앞에 분보다는 좀 덜하지만 정도 좀 심하죠. 특히 이분은 평생을 위장에 관련된 약을 먹어도 끝이 없게 먹게 돼 있죠.
하지만 변화는 별로 안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도 앞에 분과 같이 지골이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납작해져 갖고 있고 비슷한 부분은 납작해졌다는 거고요. 구조가 이런 분들은 폐기관지 위장 쪽의 문제를 달고 살아가고 허리 쪽에도 아까 디스크 쪽보다는 협착 쪽으로 많이 간다는 표현을 해드렸죠.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도록 본인이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발등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발의 크기도 다르고 바깥쪽에 복숭아뼈 굵기라든가 크기도 다르다는 것은 염증의 부포가 다르다는 거고 이것은 새끼발가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미남은 오지 사지를 갖다가 체형과 체질의 밸런스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 휜 부분과 다르죠? 여기 휜과 다른 게. 이 무릎을 보면 많이 부어 있고요. 종아리 앞쪽이나 뒤쪽이나 날씬한 부분들은 비복근 가자미근 종아리 근육들이 약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많이 걸 수 없겠죠? 걷고 싶어도. 하지만 발가락 코 강화 운동을 위해서 신체 밸런스 운동에서 깨워내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 통증과 신체 밸런스 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발가락 코어에서 무릎 통증을 찾았으니까 반드시 바로 서고 바로 걷는 신체 밸런스 운동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제거했다는 건 뭡니까? 운동으로 통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는 오늘 무릎 통증의 변화고요. 자,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것은 바로 서기, 바로 걷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냐면 구조, 모양, 형태 이것이 돌아오면 누가 제3자의 지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본인 자신이 밸런스 운동, 밸런스를 확인해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확인하고 바꿔지게 집중해서 하는 운동을 갖다가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체 밸런스 운동 필요한 것은 발가락 운동 용구가 필수로 필요하게 되는데 판매로 보지 마시고요. 도구로 이해하세요. 축구할 때 축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련된 운동할 때는 그 운동을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운동 연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밸런스 운동이 그 원인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운동을 한다. 바른 운동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바로 서는 게 신체 밸런스 운동의 시작입니다. 바로 걷는 것이 신체 밸런스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신체 밸런스 운동은 내 실생활 속에서 바로 서고 바로 걷는 것이 신체 밸런스 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바로 서는 것과 바로 걷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걸으면 이 구조가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잡아주는 운동용구. 축구할 때 왜 씻습니까? 볼을 강하게 차게 뽕이 박혀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거. 이유가 있죠. 그것처럼 발가락 운동용구는 발가락 사이에 착용을 하고 운동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운동이 나타나는 운동이 이름을 붙여가는 게 신체 밸런스 운동. 내가 나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운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오더라고요. 바로 서는 게 뭐예요? 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걷는 게 뭐예요? 바른 자세입니다. 그럼 바로 서는 것은 정적 자세. 사람은 반드시 바로 서야 동적 자세. 바로 걸을 수 있고 바로 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면 발가락 코어가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고 바로 걸지 못하고 바로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서기를 오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놓고 메모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바로 서기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발 뒤꿈치, 발 뒤꿈치가 바깥쪽 어깨 넓이로 벌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넓게 벌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오면 어깨 막 벌려보세요. 그러면 전부 3분의 2, 자기 어깨의 3분의 2만큼 벌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좀 더 벌리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많이 벌렸다 할 정도로 벌리는 거. 그리고 어깨랑 비교하면 맞을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서기, 뒤꿈치.
종골, 뒤꿈치가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의 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들, 11자로 서는 분들, 8자로 가는 분이 9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미남이 정보 드리는 것은 발의 각도. 자, 11자, 이게 90도죠. 90도가 0점이 됐을 때 외측으로 13도, 15도 정도 벌린다. 발가락 구조가 너무 또 안 좋아서 그래도 안 닿으면 이 다섯 개가 안 닿으면 안쪽 바깥쪽 움직여서 닿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각도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걸을 때 무릎이 안 펴진 분들 그냥 가서 그냥 무릎 아프죠 해봐요. 무릎이 안 펴지고 걷는 분은 무조건 무릎 통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운동이 대표적인 예니까 걸을 때에 무릎이 펴지게 걸어야 되고 뒤로 발꿈치가 갈 때는 무릎을 구부리는 겁니다. 발을 앞으로 내밀 때는 반드시 앞에 무릎을 펴준다는 거. 미안해. 걷는 게 아니죠, 아직. 오늘 서는 거니까. 설 때에도 반드시 무릎을 편다는 거예요. 이게 대퇴, 허벅지 앞에 있는 근육과 종아리 뒤에 있는 비복근의 비밀인데, 탁 쓰면 양 아래 위에서 탁 잡아서 탁 조인을 해줍니다. 무릎을. 근데 이게 안 펴지면 여기 관련된 모든 근육들이 잘못된 자리를 잡게 되고 틀어지게 되고 이게 문제가 더 가중시킵니다. 지금 무릎 못 펴는 사람들, 서면서 못 펴는 사람들요, 무릎 통증에 모두 시달리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반드시 설 때 무릎 펴야 된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했죠? 네 번째. 골반, 허리, 흉추, 경추, 머리를 제가 약간 턱을 당기라고 그래요. 정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슴을 약간 펴주고 골반을 약간 앞으로 살짝 말아주는 거. 너무 뒤로 가 있는 분은 말아주는 거고 앞으로도 있는 분은 약간 뒤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좀 궁금하면 예약도 하고 한번 방문해주면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척추의 중립이다 그래요. 바로 세우는 정도. 이게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는 엄지, 오지, 뒤꿈치. 세 개의 점을 3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앞에 선행된 네 가지를 하고 마지막에 몸을 앞뒤로 가슴 편 상태 움직이면 발가락 엄지와 오지와 뒤꿈치 닿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서기 다섯 가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바로 걷기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걷기 동작은 동쪽 자세인데 팬분들이 모델이 하는 걸 보고 여기 스치듯 걷는다는 지도자들 잘못된 지도 받아가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과 여자분들의 이 휴각이라면 다리, 허벅지뼈와 경골의 각도는 휴각을 나타내 주는데 안정적인 각도가 13도에서 17도 사이입니다. 여자분들 좀 크고 남자분 작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냐면 발의 간격이 나옵니다. 걸을 때는. 첫 번째 뭐냐면 간격은 요 주먹 크기 하는 간격 정도. 딱 넣었을 때 너무 많이 벌려도 문제가 오고요. 많이 흔들려요. 여기 주먹 크기 하나 갔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고 1번이 걷기에. 두 번째는 거기 같습니다. 각도는 13, 15도 정도. 너무 많이 들어가도 문제, 너무 안 좁아도 문제, 11자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 15 잡으시면 이 발가락들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발가락 코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각도이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보폭인데 있잖아요. 보폭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보통 걸으면서 좀 넓게 벌리세요 하는 분도 많은데 이 전문가 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린 것은 한번 외워보실래요? 쿠 해서 뒤꿈치 닫고요. 전체 발바닥 닫고요. 웅 해서 마지막에 이 발가락 여기처럼 지골을 충분히 사용해주는 걸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찍이라는 용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궁찍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발을 내딛을 때는 뒤꿈치가 닿기 위해서 무릎을 딱 펴주고 앞에 지골 중족근이 발가락 충분히 들어주면 뒤꿈치 닿기 쉬워지죠. 그때
가해지는 충격은 무릎과 고관절과 허리 쪽에 연골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격이 되지만 이게 잘못된 운동이 되어버리면 파괴하는 운동이 되어버리고 충격이 된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앞으로 내딜 때는 앞에 들어주고 무릎 편다는 거. 이게 옆에 있는 다리를 지나갈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발까지 끝까지 사용해 준다는 거. 이걸 들어주고 밀어주고라는 표현을 써요. 수평에서 반원을 그리는 거. 앞에 4분의 1원, 뒤에 4분의 1원. 이게 180도의 반원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별로 만날 수 없어요. 이것만 참고하시면 누구나 바로 고를 수 있어요. 자, 여기 네 번째는 아까 바로 서는 것 같습니다. 코어 중립, 척추 중립이라는 개념인데 중립을 하고 무게중심이죠. 수직적인 무게중심, 수직 요소를 전방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전방으로 보내주면 발가락을 사용해서 발가락 코어를 사용해서 걸어가기 되게 쉬워집니다. 여기 네 번째 요소고 마지막으로 걸음걸이도 지금 교육하면서 잘 얘기 안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걸음 뭐냐? 여기도 3포인트를 중요합니다. 웅치기인데 이게 닿아지는 것과 전체 웅 잡아준 것과 밀어준 것 같이 연결될 수 있게끔 반드시 지골, 중족골 이 발가락이 다 사용돼 걷는 거 초점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서는 것과 바로 걷기가 되는 것이 신체 밸런스 운동, 무릎 통증을 제거하는 운동이 된다에 초점 맞춰보시면 지금 무릎 통증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움직이시면 바로 가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되어지는 것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과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꺼져 있네요. 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정보들은 제가 무조건 옳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발미남이 26년 이상을 발가락에 미쳐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쉽게 누구나 적용만 하면 바뀌더라. 그러니까 발가락 코어의 구조가 바뀌도록 신체 밸런스 운동만 적용시켜주면 서는 것과 걷는 것만 잘 적용시켜주면 통증이 사라지는 빈도가 상당히 높더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정보 드리는 겁니다. 즉 구조, 모양, 형태만 보고도 아, 맞네, 아니네 이런 것이 확인되면 노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가족, 지인들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는 거 구조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바뀌게 신체 밸런스 운동 해주면 그 구조 바뀌면 반드시 통증은 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드리는 발미남의 선물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아,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아까 들었던 내용 중에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질문하면 잠깐 설명드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보니까 발사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진 올린 분 중에도 아까 우리가 본 거, 발바닥 중앙에 주름 크게 잡힌 것들이 무릎에 통증 있는 분이 있나 없나, 한쪽만 있는지 양쪽 다 있는지 같이 보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질문이 좀 있을까요? 오늘도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같이 볼게요. 잠시만요. 발가락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내용이 오늘 올리신 분들의 발들이고, 지난주에 제가 다 못해드리고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맨 앞으로 좀 배치를 하라 그랬는데, 먼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참고 들었다가, 요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발바닥이 어둡죠? 어둡다는 것은
빛을 바라보고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찍을 때 빛을 등지고 찍으면 발바닥이 밝게 잘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 정보를 많이 잘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면 공유를 안 했군요. 그랬군요. 잠시만요. 잠시만 계십시오. 아하. 자, 자, 보이죠, 이제? 음, 이분 같은 경우에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빛을 등지고 찍으면 발이 밝게 찍힌다는 거. 그다음에 힘주지 말고 핀 덜 주고 찍고 지금처럼 바닥에 뒤꿈 닿아버리면 이 발가락 크게 나옵니다. 지금 사진처럼. 조금 들어주고 벽에나 또는 밑에 좀 받칠 수 있는 거를 복숭아뼈 기준 뒤꿈치 바꾸지 말고요. 복숭아뼈 위치에 받쳐주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참고해 보시고요. 아마 여기 링크 올려놓은 중에 발바닥 찍는 사진 찍는 방법도 올려놨을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이분의 보여지는 내용을 본다면 전제로 할게요. 우리 선생님의 정보를 보면 아, 여기 여러분들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줄이 조금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쪽에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으로 본인 자신이 무릎을 아프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어둡게 찍혀서 정보가 다른 거면 다시 밝게 한번 올려주면 잘 한번 또 다시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지금 뭐랄까 우리 흔히들 그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라든가 모두 시작돼 있고요. 지금 폐기관지 위장 쪽의 문제가 점점 좀 심해가는 잘못된 운동 통해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이 또한도 바른 운동이 적용된다면 변화가 오지 않겠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의 변화, 모양의 변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면 반드시 바뀐다. 발가락 코의 변화는 신체 코, 신체의 뼈, 근육, 신경의 변화를 같이 주도한다. 눈의 크기, 광대뼈의 크기, 턱선의 변화까지 전체를 바꿔주더라가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어, 다음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여기 발바닥이 보이는 분인데 오늘 주인공이 참여하셨다면 보고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도 괜찮습니다. 혹시 참여하셨나요? 자, 없으면 바로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분은 똑같이 이제 빛이 위에 있죠, 빛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등지고 내가 빛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등지고 찍으면 발이 좀 적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무릎에 통증이 시작됐다 볼 수 있죠. 무릎 통증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지만 주름의 정도가 가늘다, 얕다 그러면 이 정도가 좀 더 심한 거고요. 깊다, 굵다 그러면 오래되고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이분은 다른 것보다도요. 무릎도 무릎이지만 어깨 쪽에 아주 그 맷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르죠. 본인밖에. 아무리 어깨를 풀고 풀어도 풀리지 않죠. 이 부분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요. 병원에 가도 찾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구조, 모양, 형태를 보면 다 보이는 거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다음 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분의 발언 아마 수술을 여러 차례 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도가 너무 심하죠. 깊고 강한 주름들이 있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수시 리딩하면 이분에게 내가 결례를 범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불편한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냐면요. 한순간도 쉬지를 못해요. 몸이 못 견디니까요. 끊임없이 움직여야만 되는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고요. 젊어서는 본인이 착각합니다. 나 열심히 하니까 뭐든지 하면 되는구나. 나는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했는데 그것이 몸에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발가락 코어에 통증이 많이 오겠지만 지금이라도 신체 밸런스 운동, 운동용구 착용하고 서고 걷는 운동을 바꿔준다면 점진적인 변화도 오지 않겠나 싶고요. 아마 통증이 조금 병행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어의 구조, 지골 중족골의 구조가 너무 다르죠. 처음에 보는 분들은 무죄반증이 심하다고 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골과 중족골의 코어들이 좌우가 너무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지골이 사용하는 점도 너무 달라가지고 이분은 몸 전체가 좌우가 틀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부분적 통증으로 병원 치료하면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약물로서 부작용에 거듭돼가지고 온통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반드시 실제 밸런스는 얼마나 매력이 있냐면 운동용구 착용한 것 없이 이미 이분은 운동이 다른 운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발가락에 착용한 것 동시에 구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즉시, 즉시 운동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이름들이 있나요? 이름들이, 있군요. 한더용님의 지인 두 번째군요. 그래도 우리 공부하신 분이 찍어서 올린 건가요? 그래도 좀 밝죠? 밝다는 것은 그만 다른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분은 한쪽이 더 심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따라오고 있죠, 여기가.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이런 분들은 척추에도 문제가 같이 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 볼 경우에는 그 척추나 무릎 관련된 치료를 계속할 뿐이지 가장 밑에 위에 차축이 나갔다고, 위에 핸들이 떨린다고 다 잡아놨는데, 불과 얼마 지나면 또 떨리고 또 문제가 오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안 됐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되면 그대로 차축 그대로 있고 다 있어도 바퀴의 밸런스만 잡아줘도. 지난주 기억나세요? 볼이 3개 빠진 이 휠은 안정적인, 자, 보세요. 안정적인 중심이 잡히지 않습니다. 회전을 줘도 막 손이 떨려버리죠. 이렇게. 그리고 몇 바퀴 돌지 않고 멈춰버리는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앞에 계신 분의 발은 이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구조가 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다 돌아와 있으면 살짝만 줘도 밸런스와 운동 능력은 다른 거지만 비례한다, 같다 보시면 돼요. 살짝만 해도 지속적으로 움직이죠. 이게 운동 능력 향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의 개선, 회복, 건강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도윤님 같이 오신 분이 참여하셨나요? 여기에? 조용하군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분도 폐기관지 문제, 위장 쪽의 문제, 또는 설사나 변비를 지속적인 것보다는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게 반복되다가 점차적으로 계속 쭉 진행될 수 있는 소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별표 영님이시군요. 혹시 오늘 참석하셨나요? 대화하면서 리딩을 해드릴게요. 참석하셨으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화하면서 리딩할게요. 참석 안 하셨군요. 그러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같이 보면 이분은 발 중앙에 주름은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없는 특징이 뭐냐면 엄지발가락이 아주 짧아요. 짧은데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 네 개의 지골들이 잘 사용이 안 되면서 어디를 사용하냐면 저희는 여기 중족관절, 발미남 여기 중족관절이라 합니다. 여기 지골을 사용하는 빈도보다 중족관절을 많이 사용하니까 안쪽 어깨와 바깥쪽 어깨를 굉장히 문제를 일으켜 통증을 만들어내요. 이런 운동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보폭을 많이 벌리고 싶어도 못 벌립니다. 그리고 추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4개의 발가락을 더 회복시키면 2지, 3지, 4지, 5지의 발가락을 회복시키면 좀 더 밸런스와 운동 능력의 변화가 올 것 같고요. 이분 또한 앞에 부분과 다른 공동된 특징은 폐기관지 위장 쪽의 문제를 달고 살아가는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오늘 이게 다 마지막인가요? 잠시만 볼까요? 자, 오늘 함께하는 스태프들 밖에 있나요? 이 강별표 형님 말고 또 있을까요? 많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아하, 여기 있군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오늘 새로 올리신 분들이 될 것 같군요. 내용이. 자, 볼게요. 김주선님 지인 한 분이시네요. 이분도 다음번에 찍으면 빛을 등지고 찍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분은 오른쪽으로 많이 밸런스가 무너진 걸음을 걷고 있고요. 이런 분들은 피로 물질이 배출이 안 돼서 계속 피로 누적이 되죠. 참고해 보시고 한쪽 어깨는 많이 처져 있어요. 그리고 어깨 쪽 통증도 많이 오고 많이 경직돼 굳어 있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걸 보여지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위정적인 문제, 모기의 문제 같이 병에 새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김주선님의 지인 참여하신 분이 있나요? 오늘 채팅에 올린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김은혜님, 김여빈. 그렇군요. 이건 내가 넘어갈게요. 알았어요. 땡큐. 이제 알았어요. 지난주에 올린 분들 아무도 안 들으셨군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경험이 많아가지고 다 못 해드렸어요. 오늘. 자, 지금부터는 참여하신 분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세요. 김희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여나 오늘 올리시면서 별도로 궁금한 게 있을까요? 발이 엄지발가락이 1번인데요. 제일 네, 있는 건데요. 그, 통풍이 있어가지고, 네. 발가락 쭉 부어서 괜찮을 땐 괜찮은데 또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제가 의사 선생님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해라 말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이 발가락 코어를 통해서, 음, 뼈, 근육, 신경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되면, 밸런스가 회복되면,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꽃밭에 물 주는 호수 아시죠, 선생님? 예, 꽃밭에 물 주는 호수가 엉켜 있으면, 접혀 있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또는, 누가 밟고 있어. 그럼 안 나오죠? 예, 그래, 예, 물이 안 나오면 뒤돌아보고, 엉키거나 꼬여 있으면 펴주거나, 누군가 밟고 있으면, 발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 물이 나오겠죠? 예, 예, 그것처럼 통풍은, 참, 다 아실 건데, 그 예, 입자가 관절에 박히면 잘 빠지지 않죠. 요산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건데 많이 경험했어요. 예. 경험했는데, 지금 선생님 보시면,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네 요 번째, 발 다섯 번째. 모형이
이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겁니다. 처음에 걸까? 볼까요, 나? 음, 처음에 거 얻은 걸까요?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위에서 오른쪽으로 몇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확인될 수 있을까요? 요겁니다, 요거. 1번. 요거 그러면 내가 모르고요. 1번. 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것, 제일 처음에 것. 첫 이거, 번째 줄, 제일 처음 것. 요건가요? 예, 예. 아하, 맨 처음 보신 분이네요. 지난주에 예, 올리신 분인데, 그러면? 맞나요? 예, 예, 김희염님. 아이고, 죄송해요. 지난주에 못 읽어드렸네요. 참여하신데도. 예, 선생님, 간단합니다. 이것 또한도, 이 운동을 통해서 저는 4대강이라는 표, 물길이 열린다는데, 구조가 바뀌니까 혈액순환부터 또는 림프순환, 신경의 순환 또는 기의, 경락의 흐름이 바뀐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하라 그러면 제가 방법이 없고요. 예, 여기에 지금 통증 사라지는 거나 통풍 사라지는 거나 심지어 루마티스 박히신 분들 아까 우리 아옵션에 영상 보신 분들 한 번도 이분은 식당을 하면서 전혀 온몸을 못 썼던 분이죠. 숟가락도 잘 못 들었던 분이니까. 그러면 통풍 문제도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저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운동이다. 밸런스 운동, 바른 운동이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수술이라는 부분은 마지막에 선택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싶고요. 예,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빛이 좀 잘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 발가락 구조들이 좌우가 너무 다르죠? 그냥 구조 예, 전체만 보더라도. 예,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 좌우의 발을 사용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뼈, 근육, 신경, 이 구조들이 다르게 돼 있다는 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막연하겠지만. 예, 예. 근데 지금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보면 죄송한데 목소리는 나이가 좀 젊어 보이시는데 이 엄지발가락 모양을 보면 내가 주현미 씨 노래를 불러요. 깜빡깜빡 이렇게. 물론 속칭 사람들 건망증 그러는데 이게 진행 정도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 어깨 쪽에 하고 바깥쪽 어깨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혈액, 림프액, 신경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참고해 보시고 운동을 시작하면서 대화하면 좋은 결과를 많이 보이겠는데 지금 여기 사진은 좀 어둡게 찍혔지만 오른쪽 발바닥에 보면 무릎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사진은 긴가민가 했는데 좀 강하게 보이길래 내가 오른쪽 아, 무릎이 좀 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무릎 통증은 점점 좀 예, 심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네 싶으면 아마 확인하고 하다 안 되면 저하고 미팅 한번 잡아도 좋고요. 어쨌든 예. 제가 한 얘기가 신뢰가고 마음에 간다면 운동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또는 정 마음에 안 운동을 들면 어떻게 저거 해야 되나? 예, 어, 지금이라도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상을 같이 올려놨을 거예요. 유튜브에 예, 예, 확인해 보고 시작하면서 예, 선생님은 힘은 좋은데 지구력이나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예. 부분들이 왜냐면 지골과 중족골, 발 전체 코어들이 배열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좀 정렬이 된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도 좌우에 또 그 어깨, 운동을 해가지고, 네, 원래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유도를 했는데, 많이 뛰고, 발을, 혹사를 좀 많이 했어요. 바른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몸을 정확한 혹사를 답입니다.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운동 열심히 한 선수, 분들 친구, 제가 예, 그 금메달리스트들의 말년의 삶을 내가 교육 들어오신 분들, 자격증 공부하러 오신 분들 과제를 많이 내봅니다. 그분들 예, 삶이 너무나 선수도 힘들어하시죠. 뛰고 이래가지고, 그랬군요. 뭐, 대학도 유도대학을 용인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랬군요. 운동을 좀 많이 아이고, 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유명한 했는데, 대학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막 예. 몸을 좀 혹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일반인이나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생활이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신체 활동 자체가 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식인들이 체육과 스포츠만 운동을 잡아놨기 때문에 정보가 다 왜곡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뭐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 좀 더 정교하게 바른 운동하겠다 싶어서 저는 실생활 자체가 운동입니다. 제일 범위가 넓고 오래 하는 운동입니다라는 전제를 뒀어요. 그래서 잠자는 거에부터 모든 서 걷는 것이 운동이다 전제 뒀더니 아 누구나 효과 볼 수 있구나 이걸 찾아낸 거죠. 선생님 예, 운동하시는 분이니까요. 집중력이 좋으신 분일 거예요. 예. 그러시면 신체 밸런스 운동의 시작점은 지금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왜 운동이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을 다 활용을 못하고 자기가 잘하는 쪽만. 아마 지금 현재 목과 어깨 쪽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주선님의 지인 1번. 이분은 좌우의 밸런스가 많이 안 맞는 중에 어깨 처짐, 어깨 부어있는 부분, 안쪽 어깨와 바깥쪽 어깨 통증이 굳어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 쏠려있다 보시고요. 소화기 쪽에도 점점 심해져가는 잘못된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신체 밸런스 운동에 관심 가져서 잘못된 운동이 바른 운동이 되는 신체 밸런스 운동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김주선님 지인의 2번, 두 번째네요. 혹시 지금 발바닥의 주인, 발가락 코에 대상자 되신 분 참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함께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펜을 좀 써볼까요? 펜을. 여기에 조금씩 주름이 생겨가고 있죠. 자꾸 만들어지는 부분이. 근데 왼쪽에는 지금 어두워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뒤꿈치 각질로 보여지고 모양을 보였을 때는 골반하고 허리 쪽에 문제도 자꾸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고 목과 어깨 쪽에 목과 어깨 쪽에 안쪽에서 아니요 바깥쪽 가면 갈수록 바깥쪽 쪽 가면 갈수록 많이 좀 문제가 오고 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응? 마이크 켜졌는데 혹시 어, 들어오셨나요? 김주선님 지인 2번 응, 두 번째 분. 알았어. 지금 보이는 분의 발바닥이면 말씀해 주시고요. 알았어. 잘하더니, 아니, 푹 자라. 응? 아, 알았어. 다른 분이 마이크 켜져 있네요. 자, 이건 하고 다음 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네, 역시 이 사진을 보니까 이미 촬영을 제대로 하신 분이에요. 예문입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뒤에 받치는 거는 복숭아뼈 정도 위치해 있고 발바닥은 빛을 내가 찍는 사람이 등지고 찍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황복경님 지인이시네요. 별표님이시네요. 혹시 함께 참석했을까요? 이분요? 황복경님의 지인 되시는 분. 아, 바쁘셔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분석해 드릴 테니까, 같이 리딩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 우리 몸에는 이 호르몬 분비가 신체별로, 장기별로 다 다르게 분비됩니다. 방법도 다르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 분이 발견했죠.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분비된다는 거 있는데, 우리 지금 발바닥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은 호르몬 분비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쪽으로 자꾸 문제가 가요. 이게 뭐냐면 발 반사구 쪽에서는 그 갑상선과 내하수체는 우리 호르몬을 관장하는 아빠, 갑상선은 엄마 아빠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무기력하고 피곤해 져도 살죠. 이거 참고해 보셨다가 이 부분을 약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유가 병명만 보면 방법이 없지만 이유가 잘못된 운동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나는 80% 이상은 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른 운동이 되는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한번 추천해 드리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이 발바닥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이 별표님은 잠시만요. 폐기관지와 의장 쪽에도 오래되셨네요. 이런 분들은 아마 위에 어른들, 그러니까 음, 이걸 보통 의학적으로는 유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위에 어른들부터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못된 운동, 구조적인 체형적인 요소도 유전되어 간다고 보시는데 이 구조를 바꾸면 다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참고하시고 폐기관지 위장,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거, 허리 쪽의 문제 같이 병행되고 오고 있고 점점 깊어지니까 우리 황복근 선생님하고 미팅을 좀 긴급하게 하시고 좀 더 문제가 안 풀린다 싶을 때는 별도로 예약 잡아서 깊이 개론을 하고 상담하는 거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황복경님의 지인 되시죠? 별표님이라고 올려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오늘 본 내용 중에 무릎의 통증이 보여진 게 있죠? 이게 이제 우리는 오늘 배운 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도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의 정도가 다를 때에는 통증의 정도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죠. 참고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허리 쪽의 문제도 가장 오고요. 그 위장 쪽의 문제도 같이 병이 되고 있네요. 이것이 체질적인 요소다 약물로 해결하지 말고 운동으로도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호흡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얕은 호흡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호흡이 얕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 중에 마시는 산소 호흡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에 영양들이 세포에 흡수될 때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 산소가 부족할 때는 영양이 흡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약하겠죠? 그럼 배출도 그렇고 참고해 보셨다가 운동으로 변화줄 수 있다 그러면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보여지는 것처럼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네 번째 발가락까지 좌우에 닿는 정도, 사용한 정도 다르기 때문에 움직여봐도 정도 다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못된 운동을 확인하고 이 잘못된 운동을 바른 운동을 바꿔준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고 체득하면 좀 더 좋은 확신이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 분들은 아마 자격증 공부에도 관심 가져보면 본인 건강이나 가족들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한번 볼까요? 음, 자, 이걸 확대를 한번 시켜볼까요? 확대가 될까요? 아, 안 되는군요. 이분 분들은 무릎의 통증이 좀 심하죠? 심한데, 이건 척추에도 문제가 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짚어드릴게요. 제가. 볼까요? 지금 이 발의 모양은 이분의 척추의 이상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쪽의 문제, 그 다음에 허리 쪽의 문제, 골반의 문제, 복합적으로 많이 와 있네요. 이것은 병원에 가면 다 나오지 않죠. 웬만한 찍어도 다 안 나오고. 하지만 이 발가락 코어를 통해서 모양, 구조, 형태를 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바꾸는 신체 밸런스 운동. 자, 사진 딱 찍어놨잖아요, 오늘요. 근데 신체 밸런스 운동을 통해서 한 달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관계없이 바꿔진다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말 명의가 따라오겠죠? 본인 자신이 잘못된 운동으로 망가졌다면 반드시 본인 자신이 바른 운동, 좋은 운동, 신체 밸런스 운동하는 저는 좋아질 다는 거 확실합니다. 구조가 바뀌어내십시오. 구조를 바꾸십시오. 발가락 코어의 구조를 바꾸내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김별표 희님이시군요. 내용이 같이 좀 참여하신 분이면 좋겠는데 혹시 참여하셨나요? 마이크 켤 수 있을까요?
자, 안 계시면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별표평님이시네요. 남별표님. 신영희님의 지인이 되시네요. 이분도 이제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 사진 찍을 때 빛은 잘 들어갔는데 뒤꿈치가 뒤에 닿아버리면 뒤에 뒤꿈치 주름이 여기 눌려서 오는 주름인지 이 눌리지 않고 코에 문제로 오는 주름인지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게 촬영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구를 이렇게 제끼지 않았다면, 힘주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한숨을 많이 쉬게 됩니다. 세포나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를 방문하는데 공급이 시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바닥이 각질이 굉장히 거칠고 있네요. 이런 분들은 허리 쪽에 문제가 오래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골 사용하는 빈도하고 발바닥, 이 중족 관절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깨 쪽의 문제, 폐기관지 문제, 허리 쪽의 문제를 계속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재발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재발되게 본인이 잘못된 운동을 반복하고 있다. 예, 이해를 하시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보도록 할까요? 남경민님 지인 1번이시네요. 아우, 사진 너무 잘 찍었네요. 힘이 들어간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은 목과 어깨 쪽에, 안쪽 어깨, 바깥쪽 어깨 다 문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 자, 혹시 자리에 참여하셨나요? 네. 아이고야, 목소리 너무 좋아요. 힘이 확 납니다. 발가락이 너무 귀엽고 이뻐요. 감사합니다. 바닥에 닿으면 더 좋겠는데, 조만간 보이는 발가락, 지골이라고 하죠, 이게. 마우스 네. 보이나요? 네. 이 부분들이 바닥에 닿으면 색깔과 모양이 바뀌거든요. 네. 발바닥처럼.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통증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네. 제가 목 뒤 어깨, 그 승모근, 기타 등등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근육들의 배치나 배열이나 긴장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깨의 문제도 많이 사라질 거로 보입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정말 네. 직접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 왼쪽 발 보면 주름 져 있잖아요. 왼쪽 발 여기 네. 그 주름은 그 통증이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있어요. 어떤 거? 주름은 저는 좀 내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네.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논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죠? 가뭄 들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바닥이. 네. 네네. 주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혈액, 림프액, 신경, 경락,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찍을 때는 발바닥을 카메라 딱 댔잖아요, 이렇게 네. 됐을 때 발바닥이 화면에 보이면 발바닥 터치를 딱 하고 찍으면 초점이 발바닥 네. 마사지는데 지금 저 배에 와 있잖아요. 배에. 아, 초점이. 네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네. 선명하게 나오는 거는 배에 와 있고 발바닥이 흐려버리니까 이 주름을 잘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음,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우리 선생님은 찬바람 부는 거, 차가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편도도 좋고 어릴 적에는 여기 폐기관지, 소화기 쪽에 이 문제가 온다고 보시면 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와요. 아, 선생님은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거 초점만 맞아도 좋은데 여기 화살표 보이나요? 네. 여기하고 여기 강한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엄지발가락이 다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아, 체중이 여기 지금 화살표 움직이는 곳 있죠? 네. 여기로 쏠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폐기관지하고 위장 쪽에 자꾸 민감한 안 좋은 쪽에 운동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음, 이걸 바꾸려고 약물 먹으면 이게 약은 다 아시잖아요. 네네. 좋은 약성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다른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약물로보다는 부작용으로는 운동을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나가진 않지만 멀리서 봐도 보이는 엄지발달 구조로 봤을 때는 선생님은 코에도 문제를 갖고 생활하고 계세요. 네, 코에 코를 잘 골거나 비염이 있거나 축농증이 있거나 코 쪽에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는 운동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 나머지 양쪽의 네 개의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의 밸런스, 운동 능력을 바꿔주면 좋은 결과물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는 네, 아마 오 알겠습니다. 정말 되네 여기 나올 겁니다. 참고해 네, 보시고요. 좀 아쉬운 게 초점 맞으면 이 종골이라고 그래 뒤꿈치요. 네, 다음 기회 한번 다시 한번 올려봐 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한번 꼭 뵙고 싶어요. 남경민 님의 지인이시죠? 네, 우리 제 선생님 성함 발입니다. 아니시죠? 제 네? 발이에요. 제 발이에요. 지금 올리신 분 성함이 경민 님이 되시나요? 네, 대화하는 분이 지금 남경민 님이 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억할게요. 다음처럼 배우면 더 좋겠고요. 하여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지구를 너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위장, 눈, 귀, 신장 방역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남경민님 지인 두 번째인데, 네, 지인이에요. 가족인가 본데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이분은 너무 달라요. 그리고, 네, 발에 출적이 왔네요. 이 주름은 제가 큰 사고나 수술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아마 관련된 분 같아요. 그리고 어깨 쪽이가 좀 심한 부분하고, 좌우가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것은 굉장히 자꾸 반복된 통증과 질병들이 노출돼서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이분을 그냥 두지 말고요. 네, 사실 병원에 가면 이걸 확인하지 못하잖아요. 네, 도와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바꾼다 생각하면 운동이 막 거창한 막 전문가 만나서 막 헬스클 가서 운동이 아니라 네, 잠자고 일어나고 서고 걷고의 출발점이고 좀 더 하면 내가 코어 강화 운동 뭐 돌리는 것부터 뭐 이렇게 쉽게 해놨으니까 네, 선생님 네, 미루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네, 만약에 또 좀 더 알겠습니다. 깊은 상담이 필요한다면 여기 서울인데 가까운 곳이면 한번 오세요. 예약하시고. 네, 근데 이분은 더 알겠습니다. 두지 마세요. 더 두면 네, 안 좋아요. 내가 자꾸 질병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내가 하면 자꾸 오해를 사요. 그래서 어, 우리는 운동, 잘못된 운동에서 바른 운동한다. 내가 잘못된 운동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음, 발가락을 보면 잘못된 운동 보이니까 아픈 게 이, 보이니까 그죠? 이 친구 혹시 뭐 갑상선 이런 데 좀 안 좋나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여기. 그죠? 앞상선. 네, 그러니까, 구조 작업을 봐도 그렇고 양쪽 다 그렇고 지금 그렇게 썩 누가 봐도 네, 유쾌한 발모양은 아니고 예쁜 발모양은 아닌데 네, 전체로 보면 귀여워요. 근데 네, 회복이 되면 더 예쁜 말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별표 미님 있네요. 저와 같은 종씨네요. 우리 송가족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다 친척인데. 볼게요. 잠깐만요. 네, 아이고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야, 어디 가겠습니다. 아,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는 무릎 쪽에 분명히 있고요. 시작됐고,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그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이런 것은 다 갑상선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그것이 갑상선이 자꾸 안 좋아지게 내가 생활하고 운동한다는 거. 이거 잘못된 운동이라는 개념은 드렸죠? 그리고 이분 또한도 폐기관지 위장 쪽의 문제, 신장 마감 문제, 안쪽 바깥쪽 어깨 문제.
아주 포커스 많이 갖고 있죠. 엄지발가락에 제대로 힘이 안 간다는 것도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분들은 조금 움직여보세요 하면 생각과 마음대로 못 움직여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운동의 증거이고, 이래 되면 지금 예, 골반과 허리 쪽의 문제도 좀 더 오래됐네요.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지죠. 아까 영상에 나오는 원장님처럼 주사 맞으면 괜찮고 집에 가면 운동하라 하는데 뭔 운동인지 모르고 그분들 시키는 운동해도 아프다 그러면 방법을 못 찾아서 헷갈려가지고 혼란스럽고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분들이 가끔 만납니다. 일단 이분은 운동이 바뀌면 안쪽 어깨 잊어버리는 부분이 된다면 아마 날아갈 것 같고 소화기 쪽에 미식거리고 조금 오겠지만 바로 변함을 보고요. 허리 편해진 것도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신체 밸런스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집중해 보시면 좋은 결과물을 우리 손별표미님이 만들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오늘 참석하셨나요? 네, 네, 참석했습니다.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실적이 되면 어떡하지? 아이고, 더 빨리 좋아져야 네. 되겠죠? 비디오는 끄고 그냥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희 네. 성함이 저희 동생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래요? 아이고야.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네. 무기력증 심하고요. 네. 음, 허리 아파가지고 좀, 여러 해 동안 좀 힘들었는데, 고관절도 좀 안 좋고, 한 4년 전에, 네. 3년 전에, 야, 야, 갑작스런 그 진단을 받았어요. 음, 통증이 됐다가 저하증이 됐다가, 음, 음, 한 9개월 정도 약을 먹고, 네. 작년에 한 10월경에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약을 네.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음, 음, 지금은 약을 먹고 있진 않는데, 좀 이게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항진증이 됐다가 저하증이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금방 피곤하고 막 무기력한 거가 좀 심해요. 음, 그렇게 하고,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그러네요. 허리는 오래됐고요. 네, 허리는 지금 오래됐 자녀분들이 몇 살이죠? 지금 36, 33, 대화 잘 돼요? 나는 대화가, 아들이 셋인데 아빠 얘기는 안 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개발할 때 애들과 많이 못 놀아줬거든요. 아, 근데 자녀분들 발을 보고 네. 엄마 발을 닮았으면 절대로 그냥 두지 말고 싸워서라도 이 신체 밸런스 운동 시키세요. 나중에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밸런스 잡아가지고 결혼하면 더 좋고요. 결혼했다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꼭 하라 그러고요. 한 삶의 질과 생활이 달라질 겁니다. 결혼했는데요. 결혼했는데 네, 저 발 모양이랑 완전히 달라요. 너무 다행이고요. 완전히 다른 그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발가락에 전 좀 많이 붙어 있고, 이렇게 변형이 온 발가락인데, 어, 큰 아이, 결혼한 아이는 이런 모습 전혀 아니에요. 되게 예쁘거든요. 작은 아이는 음, 저랑 좀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음.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사진 올려주고요. 우리 선생님은 그 소화기 쪽에 위장 쪽에 있죠. 네. 여기 자꾸 내려가면 여기 위장, 대장, 소장, 직장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게 좀 나타날 것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그것 또한도 진도가 점점 농도가 심해질 거고 이게 어떤 질병으로 해석하면 걷잡을 수 없고 두렵기만 할 텐데 이게 선생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잘못된 운동이 되어져 버렸다. 모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잘못된 운동 알았으니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확인해보 바꾸면 그 내용들이 바꿔줘 하는 거 일기처럼 써보시면 도움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한 달마다, 3개월마다 발바닥 찍어보면 열심히 코어 운동, 걷는 운동 많이 걸어주세요. 아까 마지막에 내가 서는 거, 걷는 거 5가지 일러줬죠? 음, 정 안 되면 네. 영상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메모하셨다가 신체 밸런스 운동이 시작이 되고 운동이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된 운동이라고 하는 게 네. 자세나 아니면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세. 내 자세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서는지, 내가 어떻게 걷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세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 사람이 보면 너 걷는 게 이상해. 그럼 그것도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또한 걸음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못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걸음이 달라져 갈 거고 그 걸음이 달라진 만큼 여기 나타나는 문제들은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엄지발가락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엄지발가락은 머리하고 연결됩니다. 목하고. 이 머리와 목, 어깨 쪽에, 가슴 쪽에, 자율신경계 쪽에 다 연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뇌가 우리 손별표미님은 많이 아픈 것만 느끼게 해주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통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운동을 바꾸세요. 네, 신체 활동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다 문제가 다 풀리거나 궁금증이 안 풀리면 다음 주에 화요일에 들어오셔서 한번 더 질문 메모했다가 영상 한번 다시 보고 메모에다 질문해 주시면 또 자세히 한번 만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넘어가 볼까요? 아이고야, 발가락이 아주 길쭉길쭉하네요. 저는 이런 분들을 아주 불꽃형이라고도 하고, 자, 홍복병님의 지인이시군요. 별표님이시네.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라 그러면 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배운 이 무릎 쪽에와 척추 쪽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 발가락 전체가 약하다는 걸 누가 봐도 앞에서 보신 분들과 비교해보면 음, 너무 깨끗하죠. 맑고 그런 분들.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비해도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이 통증이 자꾸 생기니까 전사기는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네요. 아까 의사 선생님처럼 20대 무릎이 이렇게 아픕니다. 지금 엄마 아빠들이 장년층이 아는 것보다도요. 지금 10대, 20대 무릎이 통증이 말도 못합니다. 병원 가서 찾지를 못하고요. 아까 말하잖아요. MRI하고 CT 다 찍어도 못 찾는다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아프대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그냥.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것들 겁니다. 자, 이분은 코, 그러니까 지골과 중족골을 안정시키고, 발의 각도, 안정 잡아주시고, 이 척추하고 지골 중족골인 발가락 코어의 변화를 먼저 갖는 것이, 발가락 코어의,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을 통해서 발가락 코어를 단련시키는 운동에 집중하는 것 또한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코어에 집중하면 발가락 코어들이 힘이 살아나면 이것을 발의 간격과 각도를 통해서 소 걷는 거에 반복하시면 좀 더 좋은 운동이 돼요. 지금 그냥 운동하면 빨리 지치고 힘이 없어 물리해져서 자꾸 안 하고 싶어져요.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지금 아마 우리 항복경 선생님 만났다는 것은 운동을 시작했다는 뜻도 될 것 같고 운동 시작했으니까 발가락 코어 강화 운동을 우리 황복경 선생님 통해 가지고 한번 전달 받아보시고 정이 또 문제가 안 풀리면 다시 한번 저를 만나보시든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코어의 강화가 되고 변화가 오면 좋은 운동도 할 수 있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좀 봅니다. 아, 발은 너무 예쁜데 틀어짐이 좀 심하죠?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죠?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이 모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뒤에 꼭새가 안 보이면은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자, 혹시 우리 스태프분들 들어와서 듣고 있다면 이분이 마지막 발이 맞을까요? 자, 네, 어쨌든 마지막 꼭새가, 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혹시, 아이고야,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됐네요. 11시 10분, 8분 전이군요. 혹시 오늘 리딩 하면서 궁금하거나 또는 오늘 내용이 없지만 정말 이게 궁금해요 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그 내용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어, 우리 김은희 선생님은 채팅창에 올려서 열심히 문자를 올리셨네요. 열심히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